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연절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후속 작업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고 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8월 말까지는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9월부터 이제 바빠지고 정기국회 열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마무리를 짓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한 건데 사실은 김성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사실은 국민의 열망과 또 국회의장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로 예. 정말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월 전원 회의부터 해서 그다음에 예. 국민 공론화 과정을 5월에 거쳐봤는데, 있었죠. 예. 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이 당은 초월했지만 지역구를 초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이라든가 혹은 갑자기 또 뜬금없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니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요. 어쨌건 이제 그 2+2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예측컨대는 소선구제는 유지를 하되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좀 깊게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섞어서 가는 거군요. 또 이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의원의 조금 증원도 고려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1대 때 저희가 이제 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성정당 창당 금지였는데 그것에 대한 합의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월에 전원위원회 헌정사상 처음 했고 5월에 공론조사 확정조사했고 6월에 잠시 이제 휴지기를 거쳤지만 이제 2+2 내지 이제 협의체가 일부 좀 가동이 된 그런 상태여서 마음만 먹으면 뭐 금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다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론으로 최종적으로는 채택 과정을 이제 거쳐야겠죠. 당내에서도 이제 당론화 과정은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2+2 협의체에 뭐 많이 위임이 돼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떠죠? 정개특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선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거제도 문제점이 이제 지역주의, 영남과 호남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협의체 그러니까 그 2+2 거기에 위임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또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국민들께서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6차례 내놨고 이제 어제 최종 보고서를 내놨는데 결론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은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하지만 이제 여야의 입장은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양당이 모두 의원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뭐 일단은 2021년도에는 한 목소리로 이 핵폐기수 반대해 주셨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좀 바꾸어 주셔서 저희도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알프스라고 하는 핵물질 제거 설비가 과연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또 핵물질이 다 제거가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십 가지 그 핵물질 중에 9가지 정도만 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체 인정한 거 봐서도 나머지 걸러지지 않는 수십 가지 핵물질은 알프스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 나머지 걸러지지 않는 핵물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과연 이제 교란시키고 이것이 핵물질이 축적이 되는지 물고기서부터 해서 그거를 먹는 대형 어류라든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이게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건 완전히 논외로 했다. 그리고 환경평가가 없었다? 환경평가가 없었다는 거고요. 또 보고서 서문에 명확히 지적하지만
IAEA는 일본의 그 방류를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예. 하면서 책임을 갖다가 일본국에게 떠맡기는 그런 형식의 그 출발부터 보고서 서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IAEA도 본인의 그 보고서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이게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후속 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우선은 장외 그, 투쟁에 시위 나서는 건가요? 예. 내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IAEA 위원장이 금요일 날인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데요. 예. 그 전날부터 이제 일단은 그 국회의원들이 예. 장외 투쟁을 좀 내일부터 시작할 예.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다시 한번 구성해서 예.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셨던 청문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IAEA 사무총장이 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7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바로 국민의 그 생명에 심각한 그런 위험을 줄 수 있는 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부터 재개하라는 일본의 요청이 아마 공식적으로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그 세슘 범벅 우럭과 같은 그런 그 물고기들이 이제 수입이 만약에 재개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입 규제 철폐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 세 부분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임종성 의원, 김영주 부회장까지.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영국에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 교수가 와서 예. 뭐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돌팔이 과학자 발언이라는 예.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제소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이제 예. 뭐 인분을 먹을지언정 이렇게 운운한 것.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이제 그 여행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문자 이 메시지. 국민의 극적과 반대로 이제 예.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마약 도취 발언에서 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윤리특위에 이렇게 대거 제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무튼 뭐 정치가 좀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예. 원만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렇게 윤리위 제소에 의해서 강대강 힘에 의한 그런 해결 방법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의사 전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부터라도 예. 좀 더 품격 있게 정치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